네,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진가. 이번에는 남매난에 휘말렸습니다. 한진그룹 장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동생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독단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며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건데요. 자, 조현아 전 부사장과 조원태 회장의 지분율 격차가 근소하기 때문에 주주들과 서로 어떻게 손을 잡느냐에 따라서 회장이 바뀔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진그룹 경영권 어디로 향할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게 한진그룹 같은 경우에 아버지 때에서 형제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남매난이 일어났네요. 네, 대한민국 재벌 그룹에서 이렇게 상속에 있어서 형제난, 남매난, 이 자녀들의 난이 없었던 적이 정말 드뭅니다. 네. 손으로 꼽죠. LG가 GS가 나눌 때 이 정도 외에는 정말 뜨거운 분쟁이 있었었고요. 네. 한진그룹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먼저 2002년에 고 조중훈 이제 한진그룹 회장이 사망했을 때, 돌아가셨을 때 남은 아들들 조양호, 남호, 수호, 정호 이 사형제가 정말 치열하게 싸웠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역시 소송도 했고 그것도 오래 가고 뒤끝도 있고 그랬었는데 좀 분배는 됐었죠. 네. 그래서 이제 당시 좀 나눈 걸 보면은 고 조양호 회장이 이제 항공 부분 또 호텔을 가져가게 되고요. 이제 둘째인 이제 조남호 회장이 이제 중공업을 갖고 가고 셋째가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이 고 조소 회장이 한진해운을 갖게 되고 이제 조정호 회장이 금융, 이제 메리츠 증권이죠. 메리츠 증권입니다. 갖게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그 자식대, 조양호 회장의 자식대에서 자칫 아직은 확언할 수는 없지만 조짐이 좀 보이고 있다. 즉, 큰 누나, 큰딸, 장녀인 조현아 씨와 현재 한진을 이끌고 있는 총수 조은태 회장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어서 이게 더 커질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말이 시작됐지만 좀 있으면 액션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죠. 지금 네,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지금 조현아 전 부사장이 얘기를 한 건데 땅콩회항 이후에 사실 공식 직함은 지금 없습니다. 네. 좀 복귀를 하고 싶었을 텐데 네. 얼마 전에 한진 쪽에서 임원 인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네. 빠졌고 또 네. 조현아 부사장의 측근들도 좀 배제됐다. 네. 이게 좀 직접적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조현아 씨 아직까지 특별한 이제 보직이 없으니까요. 전 부사장, 전 부사장, 땅콩회항이 있었던 게 꽤 됐습니다. 네. 2014년이었었고요. 정말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있었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많이 지났고. 오래 지났습니다. 2014년이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슈가 잠잠해질 경우 작년 봄에 다시 칼 네트워크로 복귀를 한 그때도 말들이 많았었는데 복귀와 함께 한 1, 2주일 만에 이제 막내죠. 고 조양호 회장의 조현민 씨가 물컵 갑질 사건이 일어나면서 결과적으로 다시 경영권 복귀가 물 건너갔습니다. 이후에 명품 밀수라든가 불법 가사 도우미 고용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이제 조현아 씨는 이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완전히 경영권에서 배제가 됐고 그 와중에 이제 조영호 회장이 별세하고 이렇게 좀 잠잠해지는 것 같았는데 올 11월을 돌아보면 지금 항공업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 저비용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펼쳐지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을 이유 삼아서 조원태 현재 한진 회장이 대대적인 임원의 이 구조조정을 단행을 합니다. 그래서 20% 넘게 임원들을 이제 줄였는데 문제는 그 11월 인사 때 잘 보면 이 조현아 씨 입장에서는 임원 결국은 이런 이 측근 인사거든요. 이 오너들의 이 자녀들은. 근데 자기 사람의 임원들만 대폭 구조조정이 되고 조원태 회장의 사람들만 남아 있어서 아마도 심각한 위기 의식을 느끼지 않았느냐. 그래서 공식적으로 법무법인을 통해서 이 현재 조원태 회장이 아버지의 유훈을 받들어 운영하고 있지 않다라면서 아주 공식적으로 이걸 공식화하게 됐고 그렇죠. 이제 이 이후로 아마 23일 날 굉장히 뜨거웠었고요. 지금 성탄절 지나고 오늘까지 이슈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점도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뭐 명품 일수라든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이거 관련해서 재판 받았고 여기에 이제 해결이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지 않았습니까? 집행유예였죠. 그렇죠. 네. 이거 나가니까 이제 나도 할 말 좀 해야겠다. 예, 그렇게 추론이 가능합니다. 만약 11월 인사 때 이 본인이 걸고 있는 이 소송에 대한 이 형집행이 없었으면 아마 바로 뭔가를 했었을 텐데 액션이 조금 늦었던 이유는 그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형이 좀 확정이 됐습니다. 명품 밀수 부분에 대해서는 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있었고요.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어쨌든 형의 확정이 나오게 되면서 아마도 이제 이 논란을 본격적으로 이슈화 시키고 자신도 그러니까 조현아 전 부사장도 경영권 복귀 여기까지는 뭐 아닐지라도 조은태 회장 본인의 남동생이죠 아마 이쯤에서는 견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어쨌든 고 조양호 회장의 유후는 공동 경영이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현아 씨가 얘기하는 것도 공동 경영의 유훈,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조현아 씨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배경 자체가 네. 지금 가족 지분을 가지고 지금 한진그룹은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가족 지분에서 누가 얼마를 갖고 있느냐 이게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러니까 이게 저도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게 보통 이런 재벌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창업주든 기존의 오너가 어느 정도 이 교통 정리와 지분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건을 좀 보면 뭐 한진해운이라든가 그 조양호 회장이 거의 뭐 충격받을 일들이 많아서 급작스럽게 이 병세가 악화됐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지분 구조를 보면 뚜렷하게 후계 구도를 누구로 세웠냐는 알 수 없을 정도가 돼 있습니다. 한번 좀 표를 보면은요. 네. 현재 조은태 회장이 6.52%고 네. 이 조현아 장녀죠. 씨가 6.49%. 둘 차이가 거의 그러니까 이미 0.03이네요. 예, 게다가 이제 막내인 조현미 씨도 또 6.47이고요. 또 하나 부인이죠. 이명희 씨 역시도 5.31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분이 전체적으로 우호 지분은 거의 한 30%, 여기에 가족 델타항공 뭐 10%까지 해서 40%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지만 네. 만에 하나 가족끼리 내분이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현재 뭐 총수인 조은태 회장이 6.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미묘한 국면으로 가고 있어서 실제로 올 4월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저런 이제 대규모 기업 집단은 동일인 지정,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누가 장악하고 있는 실제자냐 총수 지정을 하는데 마지막 기한까지 못했습니다. 그걸 못 낸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회의가 안 됐고 결과적으로 공정위가 직권 지정을 해서 조은태 회장을 당신이 총수입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때부터도 아직까지 이 갈등은 이어져서 해결 국면이 안 됐고 이번에 이제 11월 인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조현아 부사장이 전 부사장이 반발한 게 아닌가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누가 누구와 손을 잡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조원태, 조현민이 손을 잡고 어머니 이명희 씨와 조현아 씨가 손을 잡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것도 이 여러 조합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 와중에 그래서- 또 강성부 펀드 얘기도 또 나옵니다. 네, 뭐 저도 이게 받아보는 뭐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여기서 다 소개하기는 좀 그렇고 네. 어쨌든 실질적으로 또 하나의 중요한 지분을 확보한 세력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강성부 펀드입니다. 가족 KGCI 이외의 지분 예, 중에서 가족 가장 이외에 많은 거죠. 예, 네. 외부 행동주의 펀드라고 알려져 있는 저 네. 강성부 펀드 같은 경우가 지금 한 17.29%. 약 18%를 갖고 있고 지금 매일 공시를 통해서 연일 지분을 추가로 매집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KCGI 저 강성부 펀드가 앞으로 중요한 향방이 될 수가 있겠고요. 지금 나온 화면을 보시면 델타항공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조은태 회장의 우호 우호 세력이다 지분이라고 보면 봐야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저 반도건설과 KGCI와 그리고 이제 가족 중에 누구 한 가족 명. 중에 누구 한 명 혹은 두 명. 두 명 네. 혹은 세 명이 조합할 경우에는 이 결정이 이야기가 바뀔 수 있는, 굉장히 회장이름 바뀔 수 있는 달라질 거죠.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네. 강성호 펀드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조현아 전 부사장이 복귀하는 것을 좀 반대해 왔었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둘이 손잡는다는 것은 좀 확률적으로 낮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결과적으로 조현아 전 부사장이 동생에게 집중돼 있는 경영권을 뺏어오기 목표라면 뭐 또 다른 베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설과 조합들이 난무하고 있고요. 23일 날 이 직전 보면은 20%가 이제 급등을 합니다. 주가가.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9% 넘게 들어오기 직전에 또 급락을 하고
전 거래일에서도 한 7% 정도가 급락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혹시 이 이슈로 투자하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와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화해 메시지 하나가 나오면 뭐 이 지금 현재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 이 항공업이라든가 뭐 한진칼이 실적이 좋아서라든가 이런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정확히 M&A 이슈가 붙고 서로 지분 다툼을 하면 더 살 거 아닙니까? 그 재료 때문에 급등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투자엔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명희 어머니가 3남매 중에 누구의 손을 들어줄 건가 이것도 지금 관전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저도 듣는 얘기가 있어서 큰 누구를 딸이랑 더 친하다는 얘기도 좋아한다. 있고, 아들 편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또 뭐 아들 편이다와 또 있고 아들과는 또 사이가 안 좋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썰들이 있어서 네. 그거야 뭐 가족 일이긴 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요한 것은 가족들이 뭉치느냐 혹은 가족들이 완전히 나뉘느냐에 따라서 사건 구도, 지분 구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모멘텀 이벤트가 내년 3월에 있는 주주총회인데요. 네. 여기에 조은태 회장의 이제 대표이사 재선임입니다. 이거는 이제 출과찬, 그러니까 출석의 과반수의 찬성은 얻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분 구도가 우호 지분이 거의 한 30%, 한 40%는 확보해야 안정권이 될 수가 있는데 그전에는 이합 집산이 눈에 보일 수 있겠군요. 가족이 3월 직전에. 깨지면은 이게 위태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조은태 회장이 아마 가족을 좀 끌어안으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예상은 하고는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어떤 입장을 법무부를 통해서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어쨌든 재벌 집안의 이야기지만 네. 이게 조금 더 크게 보면 항공업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네. 또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상황을 오너들 말 한마디에 지금 이렇게 술렁이고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직원들도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고요. 네.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항공업 자체가 안 좋습니다. 이제 부진하고 있고 우리 국적기 두 개인데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롭게 M&A가 와서 현대산업개발이 인수하고 이제 또 여기도 이제 뭐 북적북적한데 복잡합니다, 지금. 여기 대한항공까지도 이런 이슈가 걸려 있게 된다면 그것도 실은 이제 대한항공 이는 한진의 오너 일가의 어떤 싸움 때문에 네. 한국 국내 항공업 또 국적기가 피해를 본다는 것은 글쎄요.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할 대목이고 직원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내부 블라인드망을 통해서 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